왜 녹화가 안 되지? 근데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나야 되는데. TV에서 꺼져 있어? 너무 크다. 자, 공유를 좀 할게요. 다른 친구들 좀 반장이 누구냐? 이름이 뭐지? 주하민? 야, 다른 친구 코로나 관련 친구들 빨리 들어오라 그래. 자, 공유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으로서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통해서 별들이 쏟아낸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또 공부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주하민, 이거 뭐냐? 별들이 쏟아낸 원소들을 보기 좋게 공부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민아, 그 친구들 연락하고 있냐? 멋진 친구.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프렌드.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봐.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Today's learning goal인데 지구와 생명체를 들어왔네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고 별이 진화하며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별이 진화하면서 별이 죽으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도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도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들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또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 물질의 기원이 뭐겠어?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구와 생명의 역사가 우주 역사의 일부분임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학습 목표의 세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도 있을 것이고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이 있을 건데 그들의 진화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공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공통 과정이야. 가스구름, 성간물질, 그들이 모여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1000만 켈빈을 찍게 돼. 그건 아니죠. 자,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원시별. 자, 원시별의
그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주계열성의 별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 주계열성의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적색 성운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 그리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하면서 그때까지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뿌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기가 나와 있네. 교과서 해보기. 다음은 우주, 지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중요한 거 질량비야. 질량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한번 볼래요? 우주는 어떤 원소들로 가득, 두 개의 원소인데 어떤 원소들이 가장 많냐? 우주. 수소가 74%가 있고요. 교과서 그림 보십시오. 혹시 나와 있나? 헬륨이 24%. 그래서 그들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나와 있네요. 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없나? 아직 안 나왔구나. 어디가 있을까? 이게 책이 없나? 21중이란다. 저 친구 찾았어요. 굿.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보겠습니다. 지구가 지금 어떤 원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철이네요. 철이 1등, 그 다음에 산소가 2등, 규소가 15%로 3등이야. 지구는 그래. 근데 왜 그러면 지구는 수소와 헬륨이 없을까? 물론 기타에 있겠지만서도, 기타에 아주 미량 있겠지만, 이 지구는 수소와 헬륨이 없는 이유는 수소와 헬륨은 가벼워.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중력인데 중력에 잘 이끌리지 않아. 수소와 헬륨. 중력에 잘 이끌리는 것들은 얘네들보다 질량이 무거운 철이나 산소나 규소들이 중력에 잘 이끌려서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지구가 아니고 지각. 우리가 지구를 크게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어. 가장 지구의 겉부분, 지각. 바로 밑에 멘틀 밑에 외핵 밑에 내핵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각만 볼 때는 이 철이 1등이 아니고 산소가 1등이야. 지각만 볼 때는 산소가 1등, 규소가 2등, 알루미늄이 3등이야. 산소의 화학식이 뭐냐? O야. 규소의 화학식 Si. 알루미늄은 Al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쏟아낸 원소들을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표가 아까 주하민이가 얘기했어요. 주기율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쏟아낸 원소들을 보기 좋게 공부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원소 주기율표인데 이 원소들의 번호를 붙였어. 1번인 것은 수소고 2번인 것은 헬륨이고 20번인 것은 칼슘이야. 그래서 20번까지는 원소명과 원소기호,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몇 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원소들이 있어. 원소명과 원소기호. 그러면 왜 1번이라고 했느냐? 수소 원자가 있을 건데 수소 원자 한 개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어요. 수소 원자 핵. 그 핵 속에 양성자 개수가 한 개야. 그래서 1번이라고 붙였어. 또 헬륨 원자가 한 개 있을 텐데 헬륨의 핵 속에는 헬륨 원자 한 개,
그 핵 속에는 양성자가 2개 있어. 그래서 2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이 원자 번호는 하나의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가지고 번호를 붙였다는 거 알아두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명과 원소 기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줄을 갖다가 주기라 그래.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 6, 7주기로 됐어. 세로줄을 족이라 그래. 족. 1족, 2족, 3족, 4족에서 18쪽까지 있어요. 18쪽. 예? 욕하면 안 되고 18쪽까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별이 쏟아낸 원소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29번 구리, 뭐 30번 아연, 그 다음에 뭐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비금속 브로민, 브롬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텅스텐, W. 그 다음에 금, 백금, 수은,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오드라고 했는데 아이오딘, 이런 것들. 은도 있고, 카드뮴도 있고요. 주석도 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1번부터 20번이고,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소명과 원소 기호들은 좀 알고 화학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별이 쏟아낸 원소들. 이 별이 쏟아낸 원소들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뭐 좀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자동차, 컴퓨터, 뭐 선박, 너희들의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1-1-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여기 1-1-3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사람 있네요. 사람. 사람은 이 질량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소가 뭘까요? 물. 물인데,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물을 구성하는 물의 화학식이 뭐지? H2O야. 그래서 질량비로 사람의 몸속에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1등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소야, 탄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오탄수야, 오탄수. 오탄수라고 해요. 조아민이 너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뭐지? 하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나는 내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자, 주아민이는 성을 좀 바꾸겠어요. 성이 오시고 이름이 탄수야. 오탄수. 오탄수가 무슨 의미지? 내 몸속에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 오탄수. 질량비로 오탄수. 여기서 여기 보여주면 여기 나왔네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오탄수. 오가 무려 65% 질량비. 그 다음에 탄소가 18, 수소가 몇 퍼센트? 10%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겠죠. 사람의 뼈를 구성하고요. 산소, 탄소, 수소가 대부분이네요. 하지만 이 질량비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원소의 질량비를 그래프로 완성해 보자 했는데, 그래프로 완성할 때는 오, 탄, 수, 질, 칼, 인 이래요. 이제 뭐 이런 조그만 것들은 좀 뭐 그냥 슬쩍 봐주고 1, 2, 3위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1, 2, 3위까지 오, 탄, 수, 질량비, 인간의 몸 질량비. 우리 친구들 다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강승원. 네. 엄지척 한번 해줘. 오케이, 굿. 조성윤. 엄지척.
네. 엄지척 한번 해라니까 쫑관나 이 새끼. 엄지척. 아구리. 엄지척도 모르나 얘가? 오케이. 김태희? 회냐 김태희냐? 희요. 오케이. 엄지척. 오케이. 그 쌍엄지네. 지금 누가 지금 채팅에 지금 안녕하세요 했네. 김태희가. 자, 아리가또. 아, 1번만 쓰면 안 되죠. 예? 메리시 버크. 메리시 버크 뭔지 아나 친구들? 응? 메리시 버크 하면 프랑스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야. 메리시 버크.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프랑스 불어를 배웠어요. 불어. 옛날에 불어라고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했죠.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졌어요. 뭘 가지고 밝혀냈느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로 3대 1임이 밝혀졌고요. 지구는 아까 했죠. 이 수소와 헬륨은 거의 없다 그랬어. 왜 수소와 헬륨은 거의 없었을까? 수소와 헬륨은 지구에는 없대요. 거의 없어. 지구에는. 왜? 지구 중력이 이끌리지 않아. 얘네들은. 지구 중력에 잘 이끌리려면 질량이 좀 무거워야 되는데 질량이 가벼워. 그래서 거의 없고 철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규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중심을 갖다가 무슨 층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구를 딱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밑으로 땅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지각이 있고 그다음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 바로 외액이 있고 외액 밑에 내액이 있는데 이 핵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지구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이 뭐냐면 니켈하고 철이야. 그래서 우리가 핵을 우리는 니폐층이래. 니켈의 니자를 따고 Fe의 패를 따. 그래서 니폐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부에는 철과 니켈이 많이 있고 그래서 니켈은 우리가 원소 기호가 Ni고 철은 원소 기호가 F입니다. 그래서 니폐층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죠. 자, 우주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공통 원소는 수소이긴 하나 우주와 달리 사람의 몸은 산소가 65%, 탄소가 18%로 주 성분을 이루고 있다. 질량비로. 그래서 이러한 지구와 사람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떠돌고 있지만 그 별이 쏟아내는 원소들은 지각을 구성하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 은하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 아까도 얘기했네. 약 96%가 오화탄소야. 오탄. 오탄수 질 이러네. 그다음에 사람의 뼈는 뭐 탄소와 질소와 인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 안 했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은 초거성을 거쳐서 초신성으로 된 다음에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한다 그랬어요.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그 폭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잔해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 폭발에 의해서 자,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졌어요. 태양계의 성운. 태양계를 이루는
별 또는 구름, 별성자, 구름문자,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태양계 성운은 그냥 중력 수축하는 게 아니야.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을 해요.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러한 원시 원반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뭉쳐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졌고 또 미행성체의 충돌로 뭉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원시 행성이 지금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성으로 발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태양계 형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태양계 형성 과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중심부의 원시 태양, 주변부의 원시 원반. 이 원시 태양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중심부를 원시 태양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 지금의 지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원시 지구로부터 만들어졌겠지. 자,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 중심에 원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시 지구에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요. 그럼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충돌에 의한 열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원시 지구는 마그마 바다가 돼버렸지. 처음에는 마그마 바다로 돼버렸어요. 마그마 바다. 액체 상태야. 이 액체 상태는 이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났겠지. 그러면서 이제 대류 현상으로 말미암아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층상 구조가 만들어졌겠지.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자, 층상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미행성체 충돌이 이제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제 온도가 식어가겠지. 그러면서 원시 지각과 바다가 형성이 되었다. 이 바다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은 오늘날의 지각이 되었고 원시 바다는 오늘날의 바다가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지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느냐?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지각이 아닌 원시 바다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원시 지각은 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원시 지각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방사선들 또는 태양풍들 이런 것들이 그 원시 지각으로 곧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었지. 하지만 이 바다는 그런 것들을 1차로 물에서 저지를 하기 때문에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 추론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실들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바다에서 출현했다. 원시 지각은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줄 수 있는 층이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아마 간단하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원시 태양계 형성 과정, 지구의 형성 과정은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반응 순서인데, 우리가 이제 빅뱅 이후에 어떠한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원소들이 이제 생성됐느냐라고 보시면, 맨 처음에 수소죠.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죠. 하려면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야 돼요.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이 됩니다. 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1억 켈빈이 돼야 돼요. 1억 켈빈이 되면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여기 보면 뭐 철도 만들어졌을 것이고, 철도. 또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 탄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철이 만들어졌겠죠. 지구 내부, 아니 별의 내부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핵융합 반응의 순서, 1000만 켈빈 찍어야 헬륨이 되고 1억 켈빈 돼야지 탄소가 되고 또 더 높은 온도가 돼야만이 이제 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별의 중심부에서 원소들이 생성이 되고 별이 죽으면서 얘네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지구를 구성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원소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자, 지구도 마찬가지죠. 초신성 잔해인 성운에서 만들어졌고 수소와 헬륨 외에 별의 진화가에서 만들어진 산소, 규소, 철 같은 여러 가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지구는 우리가 질량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1등 지구. 지각이 아니라 지구. 철이었습니다. 철. 지각은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니네들 중학교 때 이걸 배웠을 거야. 지각만 배웠을 거야. 지각. OCR, 백칼라, 크마.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야. OCR이 뭐지?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3대 원소 질량비로 OCR이 뭐야? OCR. O가 뭐지? C. SI. 규소. R은 알루미늄. OCR. 자, 지각은 질량비로 이거라니까. 지각 한번 적어주시면. 지각을 구성하는 3대 원소 O, C, 그 다음에 뭐라고? R. 나머지 거는 뭐? 자, 3대 원소 OCR이야. OCR. O는 산소, SI 규소,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늄이죠. O는 원자번호 몇 번이냐? 8번, 14번, 13번 이래요. 지각. OCR 알아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성한 원소를 알아보고 원소들의 기온에 따라 나눠보자.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 이제 여기 컴퓨터라는 물건이 나왔네요. 컴퓨터는 철, 알루미늄, 탄소, 수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는 언제 가장 많이 나왔느냐? 빅뱅 초기. 수소는 빅뱅 후 33분 후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빅뱅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철이나 알루미늄들은 철, 알루미늄, 탄소는 누가 만들어냈지? 별의 중심부에서 얘네들 만들었어요. 별.
그래서 이런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작은 원소들이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됐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작은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뭐 탄소, 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지. 자, 총평이 나왔네요. 총평이 뭘까요?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었죠. 수소와 헬륨을 가지고 그 수소와 헬륨이라든가 먼지나 티끌 이런 것들이 성간 물질이 됐었죠. 성간 물질이 된 다음에 별이 만들어졌었지. 별이 진화하고 성장의 재료가 됐어요.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들이 별의 성장의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이 죽으면서 내부에서 뭐 탄소까지, 탄소 원자까지, 또 철 원자까지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외부에서는 초신성 폭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별 내부나 외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태양계를 구성했고 원시 지구의 형성의 재료가 됐다. 그래서 그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그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이 생성되었다. 별이 죽으면서 쏟아낸 원소들이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보기 좋게 공부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뭐다고? 원소 주기율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원소 주기율표는 이제 요게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죠. 오늘날의 주기율표인데 이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누가 그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과학자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 주기율표의 역사가 있어요. 주기율표를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들기까지의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그 밀림의 왕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밀림의 왕자가 누구였지? 모글리인데 모글리가 아니라 모즐리야. 모즐리. 이 모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래서 교과서 지금 그 별이 쏟아내는 원소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는 그 모즐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모즐리, 영국의 과학자 모글리가 아니다. 모글리는 밀림의 왕자고 모즐리는 영국의 과학자. 즉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친구야. 그 모즐리 이전에 그러니까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오늘날의 주기율표하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잘 안 맞아요. 주기성이 잘 안 맞아요. 그 모즐리 이전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그 친구가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이프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최초의 주기율표가 멘델레이프야. 근데 그 멘델레이프는 그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주기율표가 뭐냐 그러면 원소 분류표 이래야 돼. 원소를 분류해 놓은 표, 이것이 주기율표 이래요. 알겠냐 친구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실 내가 1-1-3을 해야 되는데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별의 일생,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과 태양보다 질량이 8에서 10배 이상의 별의 일생.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다시 그 파일로
파일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은 보시면서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업로드 해놓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대기 친구들. 지금 그 화상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잠시 대기하시고 조금 있다가 뭐랄까 수업을 끝마치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지금 3명, 우리가 원래 지금 몇 명이 들어와서 이 화상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근데 3명뿐이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녹화 중지할게요. 녹화 중지하고 지금 화상 수업으로 듣는 학생 몇 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